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윤사무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SK바이오팜이고요. 코드 번호는 326030입니다. 현재 시각 12월 30일, 올해 마지막 거래일을 앞두고, 올해 마지막 거래일이죠. 그리고 시간은 2시 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네, SK바이오팜, 월요일날 방송하고 어제는 좀 쉬었는데, 참, 그 SK 바이오팜을 제가 이제 9월 달부터 9월 8일, 9월 7일부터 이제 리뷰를 했었던 종목인데, 참, 오랜 시간 동안 영상 제작을 했습니다. 그 AP투자연구소 채널에 가보시면 SK 바이오팜을 치시게 되면은 정말 많은 영상이 있거든요. 정말 분석도 많이 하고, 중간에 하락도 같이 견디고, 뭐 제가 견딘 건 아니지만, 그래도 리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도 하락하는 것보다는 올라가는 게 기분이 더 좋거든요. 그리고 상승할 때도 같이 이제 리뷰를 하고 그랬었는데 참 많은 영상들이 있으니까 적으로 뭐 찾아보거나 그럴 만하다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꾸준히 일주일에 3, 4회 정도 영상을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한 해 그래도 고생 많으셨고요. 어떻게 보면은 7월 달에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고 신규 거래자들 같은 경우에도 신규로 이제 입성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그랬다라고 하면은 좀 최근에 뭐 어떤 20만 원대 이상에서 만약에 내가 매수를 잡았다라고 하면은 한 몇 개월간 좀 힘든 시간을 보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음, 분명히 오르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SK 바이오팜. 분명히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뭐 그런 기업들처럼 더 멋있게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다만 조금 그 연휴를 앞두고 있죠. 이제 연말, 연초 연휴를 앞두고 우려감이 많지 않을까. SK 바이오팜 주주분들이 특히나 더 어떻게 보면 1월 1일 날, 이거 뉴스를 한번 볼게요. 뉴스도 이제, 네, 뉴스가 좀 자극적으로 나오죠. 보호예수 해제되는 SK 바이오팜 주가 급락 재현되나 이렇게 나오고 있고, 상장 첫날 뜨거운 관심 속에 기록적인 상승세를 보였던 SK바이오팜이 새 출발부터 주가 급락이 우려가 되고 있다. 그게 이제 또 여러분들도 한 달 그리고 2달 전부터 우려했던 부분들이었죠. 네. 그리고 상장으로 인해 보호예수된 최대주주의 보통주에 대한 보호예수 기간이 상장일로부터 6개월 뒤인 2021년 1월 1일자로 만료가 될 예정이라고 공시를 했고요. 공시가 나왔었죠. 그리고 보통주 5,870만 73만 4,940주로 지주사인 SK가 보유한 물량이며 새해 첫 거래일 1월 4일 날 반환될 예정이다. 예, 그러니까 주목되는 점은 SK바이오팜의 상장 이후 보유예수 만료 때마다 주가 급락을 기록했다는 점인데, SK바이오팜의 주가 동향을 살펴보면 상장 첫날 시초가는 공모가 49,000원의 2배인 98,000원을 시작을 했고, 첫날 상한가를 지켜하면서 12만 7천원까지 치솟았다. 3일간 상한가를 기록했었죠. 네, 아무튼 하지만 SK바이오팜과 주가는 점차 하락세를 보였고, 특히 보유예수가 만료되는 시점에서는 유독 약세를 기록했던 것이다. 그래서 보유예수는, 그래서 뭐 대주주도 있지만 기관에서 이제 매도하는 건데, 현재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들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약간 긴장을 좀 편하지 않은 연휴를 보내실 것 같고, 그런, 근데 너무 신경을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라면은 신경 쓰이겠지만 당연히 신경을 쓰지 말라고 해도 신경은 당연히 쓰일 거고, 근데 또 뭐 신규로 이제 입성하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어느 정도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 또 기회로 삼고 이제 또 본격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 네, 뭐 좀 약간 그 새로 들어가려는 사람들과 기존에 있던 사람들과 약간 그런 게 교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뭐 최근 기관 쪽에서 좀 팔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사고 있고, 어, 과연 어떻게 될지. 기사 자체는 뭐 이렇게 나왔어요.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이 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뉴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긴 한데, 음, 근데 제가 시장을 참여를 해 보니까 반대로 가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예, 반대로 가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물론 그냥 이게 예상대로 되면은 당연한 건데 시장은 쉽게 예측할 수 있지 않죠. 뭐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그런 호재도 기관이나 아니면 대주주는 다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 뭐 쉽게 판단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네. 그리고 SK바이오팜 이번에 대한민국 바이오 투자 컨퍼런스가 진행이 됐었는데 거의 다 제약바이오 제가 리뷰를 많이 하고 있어요. 하다 보니까 거의 다 대부분 다 참여를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세노바메이트와 투자 핵심 요소에 대해서 소개를 했고요. 조영래 수석 매니저는 SK바이오팜은 국내 제약사 최초로 미 FDA의 신약 판매 허가 승인을 독자적으로 획득한 글로벌 종합 제약사라고 강조를 했다라고 합니다. 네, 국내 제약사 최초죠. 그래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미 FDA 승인을 받은 혁신 신약을 두 개 보유하고 있고 세노바메이트와 솔리안페톨 네, 이 두 개죠. 네, 그래서 회사는 중추신경계 질환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 연구를 집중해왔고 차별화된 파이프라인을 구축했다. 국내 제약사 최초로 신약 후보 물질 발굴부터 임상 개발 판매 허가 신청까지 모든 과정을 독자적으로 진행해 FDA 승인을 획득했다라고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수를 높이 예, 사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그러기 때문에 투자를 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시노바메이트는 지난해 11월 FDA로부터 성인 대상 부분 발작 치료제로 시판 허가를 받았고 단독 병용 치료제 동시 승인이다. 그래서 미국 법인인 SK 라이프 사이언스가 세노바메이트의 마케팅과 판매를 직접 맡았고 올 5월 달에 미국에 출시를 했고요. 그래서 기존 뇌전증 치료제의 미충족 의료 수요 충족으로 높은 경쟁력을 확보했다라고 하고요. 회사는 이외에도 카리스바메이트와 초기 임상 파이프라인 5개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뇌전증 치료제로 개발 중인 SKL 247741는 이제 동물 실험에서 결과가 좋아 세노바메이트를 뛰어넘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과 유럽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 중국 등 아시아 지역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카리스마메이트가 신약 승인을 받는다라고 하면 미국과 유럽에서 직접 판매할 계획이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네. 실질적으로 저도 이제 뭐 SK 바이오팜에 대해서 차트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뭐 항상 차트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중추신경계 분야 그리고 가장 특히 뇌전증 분야에서 혁신 신약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항상 소개를 했었는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에도 분명 기대해 볼 만한 요소들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기대해 볼 만한 요소들도 있고 이제 주가가 실질적으로 만약에 이게 뭐라 해야 될까요? 만약에라도 뭐 기관이나 대주주가 뭐 판다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러면은 이제 그거는 10월 달부터 말씀을 드렸죠. 제가 10월 이때 하락했을 때 보유예수 물량을 제가 체크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이제 했었는데 리뷰를 했었죠. 그때도 제 실수다라고 했었고 그 이후에는 뭐 기회라는 것보다는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하락세는 진정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고 하면서 여기서 이제 여기는 저점이 될 가능성도 높고 여기에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뭐 추가적으로 뭐 이렇게도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에 저점을 이런 데를 지켜주고 나서 좋은 흐름을 그래도 보였었죠. 한 11월 달까지, 12월 초까지 또 좋은 흐름을 보였었는데 네, 아무튼 지금 흐름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나쁜 흐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악재라는 거는 개인적으로 제가 차트 관점에서 아니면 기술적 분석이라고 보기에는 그렇고 제가 시장에서 느꼈던 건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상하게 시장이 좀 악재가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좀 뒤통수를 맞는 그런 악재가 발생이 되는 거는 보통은 주가가 21선이나 아니면 5일선 밑에 있을 때 많이 악재가 발생이 됩니다. 예, 악재가 많이 발생이 되고
그 이후에는 21선이나 5일선 위에서 이제 주가가 형성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호재가 좀 더 많아요. 악재가 있더라도 잘 안 먹혀요. 근데 지금 흐름은 좀 애매하게 있죠, 지금. 주가 흐름. 주가도 좀 애매하고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라도 이 구간 위에 있었다라고 하면은 아마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이 위에 있었다라고 하면은 조금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기보다는 오히려 더 사는 시나리오를 봤을 텐데 지금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지금. 예. 그래서 아마 1월 달 초에 이 물량이 어떻게 되는지 보면서 이제 신규 거래자들은 어, 저점 매수 공략을 하거나 아니면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이제 추격 매수를 하거나 약간 이렇게 판단하면서 거래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근데 흐름 자체는 막 특별하게 나쁘다라고 볼 만한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예전에 일봉상 그때 이때 이런 하단 구간을 지켜주는 거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지금도 분봉을 보면은 분명히 좀 상승 타이밍은 놓쳤어요. 제가 여기에서는 좀 지지받고 이렇게 올라가 줬어야 되는데 타이밍은 놓쳤죠. 다만 지금은 또 지켜주는 라인들은 또 명확하게 있다 보니까 또 이런 라인들은 또 지켜주고 있죠, 현재. 네, 현재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또 예전 그때 한 10월 달이었나? 10월 달 생각나지 않습니까? 약간 패턴이. 네. 10월 달이랑 이때 지금 60분 봉상에서 있는 패턴과 일봉상에서 봤던 패턴이랑 뭔가 느낌은 비슷하죠. 이런 패턴. 네, 지금 그때랑 지금이랑 좀 약간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 가장 좋은 거는 그냥 만약 그대로 조금 올라가 주길 바라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조금 횡보를 해주다가 올라타게 되면은 아마 여기는 추격 매수 자리라고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네. 근데 여기를 이탈하는 거는 조금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현재 바라보는 구간은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 구간을 좀 지켜주는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내릴 거라고 하면은 그냥 아무렇지 않게 내려버릴 수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가 기대하고 있는 거나 아니면은 시장 참여자들, 트레이더들이 기대하는 거는 이런 구간을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여기까지는 한 번 더 기대를 해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보호예수 물량이 무조건 풀리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리뷰했던 종목이 이제 빅히트라는 종목이랑 그다음에 아주 아이비 투자라는 종목이 이제 아주 아이비 투자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대주주 물량이 풀릴 예정이었어요. 한 11월 달이었나? 예. 근데 안 풀리고 더 올려버리더라고요. 빅히트 같은 경우에도 11월 달인가 많이 풀리기로 되어 있었는데 오히려 기관들이 더 샀어요. 물론 SK바이오팜도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확정지어서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요즘에 무조건 그게 왜냐면은 시장이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으니까 네, 시장이 이제 코스피를 보든 코스피 200 선물 지수를 보든 코스닥을 보든 시장 자체가 나쁘지 않다 보니까 제가 보는 본점에서는 시장 눈치도 많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시장이 좋은데 판다? 이것도 약간 어떻게 보면은 판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주가가 내려갈 것 같기 때문에 파는 거잖아요. 근데 시장이 좋은데 굳이 팔아야 될까? 시장이 나쁘지 않는데 팔아야 될까?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그래서 뭐 확실하게 뭐 떨어진다,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너무 우려할 필요도 없고 만약에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뭐 돈 있으신 분들은 추매를 하실 것 같고요. 예. 일단 오늘 하루 이 정도로 마무리하게 될 것 같고요. 한 해 정말 조금 뭐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같이 함께 하신 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정말.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항상 성공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또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SK바이오팜이었고요. 네, 감사합니다.